안녕하세요. 홍수장님, 저는 제품 디자인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방금 홍수장님 영상 디자이너의 미래는 유학에 없다, 한국이 플랫폼이다를 봤는데 너무 유익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이라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디자이너들이 손수 스케치하고 손수 그리고 모델링하고 해서 만들던 작업 방식이 AI의 등장으로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취향에 맞게 디자인해서 추천해주는 수준까지 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AI의 영향력은 높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AI에게 디자인의 목적과 취향 마지막 검수 과정 등은 사람이 컨트롤하지만, 미래에 훨씬 더 수준 높은 AI가 나온다면 디자이너들은 존재하기 어려워지나요? 마치 택시 운전사처럼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AI를 활용할까요? 저도 아주 가까운 미래의 디자이너는 첨단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래픽 영상 제품 등등 대부분이 음악가들처럼 아티스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답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균군. 상균군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대답하기 전에 AI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현재 청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디자인 과목을 없애고 그 자리를 대신할까? 거기에 대한 답변 이전에 일단 현실을 조금 쳐다보길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10년이란 과정을 아예 제껴두고 지금 자기 현재의 궁금증을 자꾸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뱅글뱅글뱅글 도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운이 좋아서 예기치 않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 이유나 무슨 물음표가 생길 여유가 없이 그 과정을 그냥 그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값을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이런 교과 과정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참 대답하기가 10년을 생략하고 대답을 하려니까 정말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할게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상균군이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디자인 과목들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존재할까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AI나 아니면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되고 자동화되고 소프트화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균군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될까라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그러한 AI나 빅데이터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집어넣어 줘야만 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발한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되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서 결과값이 향후 미래에 편리한 쪽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이제 상균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AI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인간을 대신하는 지능과 이렇게 사고력을 가진 기계 덩어리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기간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경험을 할 수 있겠으나, 상균군이 살아가면서는
경험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상균군의 인생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실과 다른 레벨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상균군이 공부하는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은 데이터 처리와 결과값을 내는 소위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 조종을 하는 조종사는 필요한데 지금까지 비행기 조종사를 길러왔던 것은 최첨단 장비의 비행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종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그러한 최첨단 비행기를 제작하는 것, 완성되어 만들어내는 것은 AI와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거예요. 허나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고 상균군이 성인이 돼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균군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상균군이 학교에서 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그러면 제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디자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의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학과를 다니든 간에 디자인 공학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 모델링해서 렌더링 해가지고 샘플을 제작해가지고 보여주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수들이 대부분 상균군 같은 친구들에게 학업을 가르칠 때 제품이든 뭐든 기계든 생명이든 뭐 메디컬이든 간에 설계하는 거 가르쳐요. 그죠?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렌더링 해가지고 어떻게 샘플링 해서 만들어내는지 거기까지예요. 예. 아마 그 이상 뭐 가르친다 할지라도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보통 한국 교육은 보통 그래요. 그냥 뭐 기획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그 설계한 것을 어떻게 3D 모델링 해가지고 렌더링을 거쳐가지고 샘플링해서 만들어 뽑아내느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균군에게 제가 좀 요 프로그램 이름을 쭉 나열할 테니까 익숙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리버, 아토큐 3D, 블랙스캣 카드, BRL 카드, 베커 카드, 카티아, 카드라, 그 다음에 시아트론, 코럴 카드, 그레이버트, 아르스, PTC 크레오 엘리먼트, 그 다음에 엘리카드, 퓨전 360, 그 다음에 하이카드, 인테리카드, 이거 외에도 20가지가 넘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건축을 설계하든 기계를 설계하든 제품을 설계하든 설계라고 하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 거예요. 아는 거 있나요? 만져본 적 있어요? 제가 거론한 이 설계 프로그램들 이것들은 현재 뭐 야마하라든가 뭐 혼다 또는 르노 또는 뭐 유명한 독일의 기계 공작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다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들이에요. 설계 소프트웨어. 만약에 이걸 처음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제 추측이 맞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로지 오토캐드만 썼을 거예요. 그게 한국과 국제사회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이런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상인 온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개발에까지 이르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하는 걸 가르쳐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 붙들고 너 파이썬 아니? 너 C++ 아니? 그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들 거야 아마. 캐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코딩 교육을 해서 코딩을 통해 가지고 간단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요. 간단하게 자기가 필요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학습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플래시화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고 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올라온다고요.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의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기의 창작물을 발표하는 게 대세예요. 그러다 보니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런 설계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체 설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러면은 몽땅 다 오토캐드잖아요. 무슨 오토캐드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오토캐드를 무슨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유독 이상하게 한국에서 이게 디자인 설계하는 친구들 보면 뭐 입이라도 맞춘 듯 아니면 그것이 절대적인 양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만 건드려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냥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경군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들이 상경군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국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미 상경군이 건드렸던 그런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더 익히기 힘들겠죠. 그동안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강조했던 게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예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스킬들을 확보하고 자유자재로 이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 차이가 난다 그랬고 상경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스킬들을 많이 익히느냐고 그것은 곧 디자이너한테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고 다룰 줄 아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론한 이런 알리버나 아토큐 3D나 원투 3D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똑같은 설계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것들은 뭐 나사나 너트 같은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 편한 그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들은 집을 한 채 지을 때 설계하기 편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어떤 또 프로그램은 뭐 소위 말하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이런 각자의 특성이 다 있잖아요. 왜? 그 특성에 맞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내는 오토캐드나 이런 거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편하니까. 교수들조차도 아마 학생들 1학년 때 들어오면 코딩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과 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자기들만이 독특하게 설계해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간 학교가 있을라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경군 학교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에도 디자이너가 학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생긴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공학이라는 걸 건드린 게 공학이라는 거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게 역사가 얼마 안 돼 개념을 가진 게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배운 소프트웨어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 지금 세계시장하고 안 맞는 거죠. 상경군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경군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루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식으로 작동되어서 움직여지는지 결과값을 내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본인이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코딩에 필요한 교육들 안 가르쳐 주지만 상균군이 찾아서 코딩이 뭐지? 컴퓨터가 우리 시각에는 저렇게 사진과 글씨로 보이지만 저것은 사실 그 언어로 C 언어로 되어 있구나. 저런 것들 어떻게 세팅하면 저러한 글씨체로 보이고 또한 다르게 보이고, 이러한 기초적인 코딩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남들이 만들어낸 거는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을 때 상균군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졸업해서 사회 진출했을 때 뭐 스피커를 만든다, 뭐 음향과 관계되는 뭐 사업부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음향과 관련된 것을 설계하기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뭔가, 그거 나 다룰 줄 알아, 그걸로 빠르게 원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또 상균군이 어디 졸업하고 나서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어.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자동차 회사만이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룰 줄 알아야지. 뭐 회사 취직해서 뭐 배우게,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상균군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 그러면 그게 10년 동안 있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인데 그것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 AI와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저 조종하고 명령하는 개체로서만 남아있을 것이고, 상균군이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몰 줄 아는 조종사에 남느냐 아니면 대형 전복의 에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종사로 남느냐의 결정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경험은 저처럼 다양한 곳에 가서 뭐 몸으로 힘들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균군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결과값을 내는지를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가지가 넘는다니까. 디자인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기 편한 게 있고, 기계공학적으로 설계하기 편한 게 있고, 다 달라요. 우리는 말만 공학이지. 공학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되어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값을 공학적 과정이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과 공학은 절대적인 관계라고. 인간이 모델러예요. 우리는 인간을 모델로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야 돼요. 변형시키고 좀 더 편리하게. 그게 공학자의 기본 임무예요. 그러니 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수많은 공학자들이 필요하겠냐고, 엔지니어가. 그죠? 그런데 이런 엔지니어가 오토캐드밖에 만질 줄 모른다? 뭐 3D 프린터밖에 만질 줄 모른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창업을 유도하죠. 그러니 대한민국에는 오토캐드 다룰 줄 모르면, 설계할 줄 모르는 놈으로 취급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설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수많은데, 대한민국 무슨 오토캐드한테 무슨 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균군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얼마나 많이 다룰 줄 아느냐에 따라서 상균군의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야만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상균군이 어떤 일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상균군이 한두 가지밖에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상균군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품이라는 것은 지금 음악이라든가 여러 장르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지만 제품 같은 경우도 의자면 지금 의자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소비자가 이렇게 보고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가구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주문해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초적으로 그런 디자이너들은 소비자의 뭐라 그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소비자한테 선택하라 그러는 거잖아. 근데 상균군의 5년 10년 후 미래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상균군에게 클릭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 소비자의 성격이라든가 문화 사이클 사생활 이러한 사이클들이 종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손님에게 맞는 의자가 세팅되어져서 판매가 될 거예요. 어떠한 기술 기반으로? 수억 개의 데이터가 쌓여진 의자를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샘플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질 않아. 근데 국제사회는 지금 그런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 상균군은 그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되겠지. 그래서 상균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맞는 의자들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배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마 상균군이 이 사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AI와 빅데이터의 경험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 의자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키도 그동안은 매장에다가 아니면 온라인에다가 지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신발을 놓고 손님의 치수들을 밑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자기한테 근접한 신발 사이즈를 선택해서 주문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이미 그 손님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발 사이즈가 맺히고. 그러다 보니 그 손님이 나이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새로 나온 제품을 맞는 색상을 딱 클릭을 하면 그 손님 발 사이즈에 맞는 그 손님 전용 신발을 보내준다니까. 그게 뭔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만 아는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나 유명이란 인들의 의상, 신발, 액세서리는 그 사람의 세팅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이미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작해내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 그러한 신발 회사를 우리나라 지금 저 부산에 있는 그 신발 공단에서 자꾸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이미 판매 방식이라든가 마케팅 방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이 달라져 버렸는데. 응? 그러니 상균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상균군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 최전성기를 이룰 그때 AI와 빅데이터가 하는 역할은 그런 것들이에요. 상균군이 이 데이터들과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활용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걸 아예 모르고 나는 운영할 줄도 모르고 뭐 운전할 줄도 몰라. 그러면 그거는 융합된 사회에서 배척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상경군은 앞으로 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추구하고 온라인과는 전혀 별개의 아마도 내추럴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이런 자연 발생적인 뭐라 하지, 정화작용을 거친 그런 친환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도 시골에 짓고, 에너지를 얻어도 자연에서 얻고, 무엇이든 정화를 하든 새롭게 만들든 자연에서 얻어지고 자연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이런 자연을, 내추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의 생활 패턴으로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는 철저하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최첨단 생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두 부류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나뉠 거예요. 그때 상균군이 나는 내추럴한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상균군이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을 배척한 내추럴한, 직접 제작하고 가공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옛날 방식의, 저처럼 옛날 방식의 기술들을 터득하고 익히고 해서 내추럴 라이프에 맞춘 사업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운전자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상균군이 경험한 소프트웨어의 한 20배, 30배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상균군이 다루고 익혀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수많은 회사에서 상균군을 찾을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상균군처럼 디자인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메디칼이 되었든 생물이 되었든 설비가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본 적이 없어. 지금 물론 대학에 소프트 학과가 있긴 한데, 원래는 디자이너가 직접 코딩 교육 밑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배워 올라왔어야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거 다 빼잖아. 빼고, 그럼 뭐하러 소프트 개발하냐? 그냥 어떻게 해서 써. 응? 아니, 뭐하러 무슨 기획서 야, PDF 써라, PDF. MS 오피스 있잖아. 국제사회에는 자기들 학교에 맞게끔 뭐 오피스도 자체 개발하고 다 합니다. 자기네들 거 써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그 C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것들에 특성화시킨 거예요. 그것들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인지도가 높고, 이게 활용이 훨씬 편한데, 이건 참 인터페이스가 아주 훌륭한데, 아주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면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토캐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주잖아. 그래갖고 요리하는 법만 가르쳐 주잖아.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학생 스스로 내가 보내잖아. 잡아와. 네가 가서 잡아와. 고기가 어디서 많이 사는지, 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네가 나가서 잡아와. 국제사회는 학생들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켜요. 한국은 학생들 앞에 고기를 잡아다가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국제사회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필요한 온라인과의 접속과 관계된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남들이 개발한 걸 쓰고 있잖아요. 상균군이 다른 나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 난 좋아, 앞으로 전기차를 디자인할 거야 했을 때
그럼 그 전기차의 특성에 맞게끔 그 골격 구조와 응? 그 배선 구조와 전기학적으로 이빨이 빠지는 거 자꾸 발음이 센다. 일렉트로닉 한 계통의 특성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어이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코딩을 알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컴퓨터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전부 C 언어였어요. C땡, 뭐, D 디스크, 뭐, A 디스크, 인허블. 이런 식으로 전부 C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C 언어가 나한테는 낯설지가 않죠. 컴퓨터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플로피 디스크에 잡아놓으면 A 드라이버하고 시커먼 화면에 이렇게 A 깜빡깜빡하고 C 언어로 떴으니 프롬프트로 떴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리고 나무웹 에디터가 나와서 사이트 홈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전부 C 언어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다고요. 그것들이 상경군인 정치에 관심 없고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 없겠지만 이렇게 넉넉고 기성세들이 뻘짓거리 하는 바람에 10년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야. 그래갖고 단절되어 살아온 거야, 상경군은.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어깨를 나란히 하려다 보니 우리는 코딩 교육 받은 적도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해 본 적도 없고 학교 내내 대입 입시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왔더니 이거는 느닷없이 오토캐드 배워야 되고 무슨 PDF 깔아야 되고 MS 오피스 깔아야 되고 한컴퓨터 플러스 뭐 포토스케이프 뭐 이런 것들 깔아가지고 막 이제 막 대학 들어와서 막 PDF 편집하는 거 배우고 무슨 오토데스크 1, 2, 3D 이런 거 대학 와서 배우는 거 대학 와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그냥 대학 정도 들어왔으면 혼다나 야마하에서는 오토바이 디자인할 때 어떤 프로그램 쓴다. 응? 독일에 설비 장비 하는 데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 쓴다. 자동차 뭐. 각 기계 설비 공학이 필요한 곳의 사업장들의 대기업들은 자체 프로그램들을 다 써요. 그걸 모르고 살아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경쟁을 하겠으며 학교 졸업한 후에도 사회에 나와가지고 상경군이 어떤 회사에 들어간들 어떻게 다 하나 가지고 상경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선택의 폭이 좁으냐고. 그래서 상경군이 공부하는 것, 상경군의 중심에서만 쳐다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라. 세상을 쳐다봐라.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왜 쓰는지 다루고 활용해봐라. 그 경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같은 이런 수준도 지금 프로그램 다루는 게 40개가 넘는데, 응? 페이퍼크래프트 모형 하나 완성하려고 그러면 6개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돼요. 한국에서는 쓰지도 않는.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았겠냐고. 어디 대학 가서 배웠나? 아니요. 하다 보니까 이거 배워야 되네? 저거 배워야 되네?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거예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료를 하려다 보니. 그러니 상경군이 지금 결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주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제품을 너희거화 시키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계해가지고 모델링해서 뺀 스피커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냈다 칩시다. 그게 과연 사운드적으로 검증이 된 스피커입니까? 여러분들 소리라는 개념을 알아요? 데시벨? 데시벨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면 어떤 효과가 나고 스피커의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어떻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다 경험하고 그거 창작해내신 건가요?
내가 스피커라는 것을 하나 창작해내려면 소리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전부 습득이 된 상태에서 창작이 되어 나와야만 해요.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창작된, 겉만 좋으면 뭐해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환호받고 마는 거지. 진정한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소리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나와야지. 그래야 디자인 공학이라는 말이 합당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냥 스피커만 뭐 애들한테 인기 있게 뭐 동물 모양으로 만들고 무슨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고 하면 그냥 디자이너지. 거기에는 공학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뭐가 공학인데요. 그 공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설비에 대한, 사물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그 설계에는 모든 역사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현실의 모습에 시각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만드는 게 공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윤군의 미래는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사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져보는. 요즘은 옛날에는 돈 줘야 소프트웨어 주고 했지만 요즘은 오픈소스가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마음에 들면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뭐 카티아, 카트라, 뭐 시마트론, 코럴 카드, 뭐 RS 이런 것도 다 그냥 무료예요. 오픈소스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는 그 3D 프린터도 다 오픈소스예요. 여러분들 돈 주고 샀으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부속 사갖고 직접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 거 가르치도 안 했을 거야. 시간 없으니까. 그 차이니 상균군이 앞으로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경험은 그런 식이에요. 내가 AI와 빅데이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AI의 특성과 빅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자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AI와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갈릴 거예요. 아마 그것만 경험하시게 되고, 좀 더 빠르자면 제 판단에는 아마 30년이나 2040년이 되면 지금 5G에서 거의 뭐 국제통신연맹에서 8G까지 상용화한다라고 봤을 때, 상균군이 생각하는 이 완벽한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은 디자인의 적용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한다 할지라도 공학자들이 일정 정도의 기능까지만 막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수, 실패, 이 요인을 좀 더 감축하고 그때까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느냐는 추세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AI가 작동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국제사회에서 조금 수집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약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제 뭐라 그래요. 유튜브 사이트 유튜브 채널 밑에 아트 앤 디자인 뉴스에 이 설계 프로그램은 한번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참조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 이상 상균군에 쏙 드는 마음에 드는 대답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균군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주는 대로만 받아먹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혀라. 그리고 상균군이 다루는 소프트웨어 외의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 좀 더 상균군이 활동하고 활용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상균군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